예,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탈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함경남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남도. 제가 이게 그 전에 제 채널 소개에서도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떤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함경남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저희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 중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북한에서 이민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예. 한국에서는 뭐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북한에서 인민학교라고 하거든요. 인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90년대에 이게 북한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예. 북한 인민군에 입대했고요. 북한 인민군에서 군복무 생활을 하던 중에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미디어나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 인민군은 군복무를 10년을 합니다. 예, 10년을 군복무를 하는데 저는 군복무를 하던 중에 질병을 얻어서 이렇게 감정제대를 했거든요. 감정제대를 군복무를 한 4년 정도 군복무를 하다가 감정제대를 했는데 이 감정제대라는 것은 여기 한국에서는 의가사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의가사제대를 이렇게 감정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북한 군 생활에 대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 달다. 예. 소금이 달다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소금은 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북한 군 생활을 통해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북한 군에서도 이렇게 그 군수물자가 이렇게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그 부식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밥에다가 그냥 밥도 이렇게 그냥 옥수수 그냥 밥에다가 그냥 이렇게 멀건 국물, 멀건 국물을 이렇게만 해서 먹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멀건 국물만 해서 이게 먹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소금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북한 군인들도 이렇게 비상 어떤 그런 전투 배낭을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용품에 이렇게 소금이 있거든요. 그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그 싸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비상용품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 소금을 이렇게 혀에다 대면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그때 그 소금 맛을 보면서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구나 하는 것들을 군에 가서 제가 군 생활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예. 나중에 이게 뭐 제가 북한에서 집에 돌아와서 그때도 이게 소금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죽을 써먹는 죽에다가 이게 소금도 넣지 못해가지고 이게 소금 간이 없는 어떤 그런 이렇게 죽을 먹던 어떤 그런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어떤 조미료를 넣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한다 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아무 어떤 맛을 그 음식 자체가 정말 정말 너무 냉랭하고 맛을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말 이 소금이 달다는 것을 저는 북한 군 생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고 북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군인들이 이게 쌀을 옥수수를 이런 옥수수를 한 50kg, 50kg, 한 100kg 정도만 집에 가서 구해 올 수 있으면 휴가를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휴가를요. 근데 우리 북한 군 생활을 10년 보통 하는데 이 10년 동안 집에 한번 휴가를 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북한 생활에서는. 우리 뭐 한국군은 뭐 제가 여기에서 뭐 교회에서도 보니까 교회 군에 나갔던 친구들 뭐 2년도 채 안 되는 어떤 그런 군 생활을 하는데 거기 뭐 집에도 뭐 수시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군은 이 10년 동안 휴가를 집에 한번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북한군에서 이렇게 그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옥수수를 한 50kg에서 한 100kg 정도만 구해 올 수 있어도 그냥 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휴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군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그 북한군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데 요즘에는 다른 어떤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북한군 안에서도 이렇게 식량을 자체 해결하라. 자체 해결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아니 군대에다가 이렇게 식량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군이 이렇게 어렵다면 정말 말을 다 한 어떤 그런 군이 아니겠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북한 군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북한 군 생활이고 일일이 일면들을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소금이 달다 하는 어떤 그런 정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었고 지금도 북한군은 여전히 그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기서 북한군 생활 중에서 제가 아까 이렇게 질병을 얻어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 그랬잖아요. 북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병을 얻다 보니까 북한 군의소라고 그러는데 군의소 생활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소 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 그 군의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격했던 몇 가지 사실들만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북한군에는 이게 중대, 대대, 그다음에 연대, 그다음에 사단, 뭐 군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군대 체제가. 북한 중대는 이렇게 군이 하사관이 있습니다. 군이 하사관이 있고 대대에는 또 대대 군의소가 있고 군의소. 또 연대도 연대 군의소가 있습니다. 또 사단에도 사단 병원, 사단 병원이 있고 군단 병원, 군단 병원. 이렇게 북한군 안에서도 이렇게 그 의료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질병을 만나다 보니까 북한군 생활에서 하면서 이게 중대 군의를 통해서 대대 군의소, 연대 군의소, 사단 군의소, 군단 병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쳤는데 그때 제가 이런 군의소들을 쭉 이렇게 이게 대대 군의소에서 내가 질병을 여기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 능력이 안 된다면 연대에 이송하고 연대에서 그것도 연대에서도 치료 능력이 안 되면 사단 군의소에 이송하고 사단에서도 우리 의료 실력으로는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군단 군의 병원으로 이렇게 또 높은 급의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그런 옮겨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이 군의소들, 대대군의소, 연대군의소, 사단군의소, 군단군의소, 이 군의소들마다 병원들마다 환자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군단군의소에서 이 사단군의소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군의소에서도 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잖아요. 병원들이라는 것도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군의소들 중에서 이게 제일 많은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었는가 하면 결핵 환자, 감염 환자, 영양실조,
예. 이런 결핵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특히 다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질병들이잖아요. 이런 환자들이 이제 꽉꽉 넘쳐나는 거예요. 꽉꽉 넘쳐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이게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신장이 이게 괜찮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이런 제가 이게 얼굴을 내놓고 찍는 어떤 그런 영상이 안에 대해서 저희 어떤 신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저도 이렇게 크게 신장이 작은 축은 아니에요. 예, 작은 축은 아니에요. 저희 때만 해도 이게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나가는 어떤 그런 정도면 신장이 다 컸어요. 그런데 나중에 90년대 초부터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들이닥쳤잖아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치면서 이 군에 입대하는 어떤 우리 후배들이 군에 입대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키를 보니까 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작아요, 다. 예, 사람들이 다 작아요. 이 총을 매면 총이 이게 어깨까지 오는. 예. 우리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그런 사진이 하나 도는 걸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미군하고 북한 인민군 어떤 이렇게 둘이 선 어떤 그런 사진을 이렇게 봐. 그 미군이 어깨 밑에 오는 어떤 북한군 어떤 그런 사진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저희도 그때 아니 후배들이 군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총을 메어 놓으면 완전히 이렇게 어깨에 그냥 이렇게 총이 그냥 어깨에 닿을 정도로 어떤 그런 어떤 키가 근데 그런 후배들 보면서 야, 너네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냐? 너네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냐? 전쟁을 하겠냐?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던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런 영양실조들을 걸리다 보니까 군인들 다 영양실조도 그러려면 이게 메뚜기 같아요. 예. 메뚜기한테 이게 총을 지어 놓은 것처럼 어떤 훈련하고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정말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북한군에서 정말 이런 군인 병원들마다 환자들이 넘쳐나서 수용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북한군의 어떤 현실들을 저는 이렇게 목격하면서 어쨌든 더는 이렇게 군단군의 소위까지 올라가서 더는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받고 제가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가사 제대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의가사 제대를 하던 그 의가사 제대를 하던 그 시기 또 이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북한에는 이렇게 그 경제난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됐던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그 북한의 어떤 경제난이 시작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다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느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쌀독에서 인심을 난다 그랬잖아요.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쌀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형제간의 의의가 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의의가 다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때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때 왜 형제들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웠고 형수님들과 또 매형 어떤 정말 우리 가족들하고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싸웠던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막 후회가 막심한데 어쨌든 정말 그런 90년대 초반의 어떤 경제난으로 인해서 북한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들을 저는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 4월 달 전에 4월 어떤 그 4월 초까지는 봄 전까지는 이게 웬만한 풀들은 독이 없거든요. 웬만한 풀들은 독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풀들은 다 뜯어 먹었어요. 다 뜯어 먹었어요. 제가 이게 쑥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쑥을 이렇게 뭐 밭에 가서 쑥을 이렇게 엄청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옥수수 가루를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온 하루 동안 이렇게 그 불었다가 삶아서 우려서 그 쑥을 가지고 절구를 쪄서 이렇게 쑥떡도 해 먹고요. 어쨌든 이 봄 전에는 웬만한 그 풀들은 이게 독이 없기 때문에 풀이한 풀은 다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풀들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산천이었죠. 예, 그런 산천. 그리고 보통 이 직뿌리를 많이 먹어요. 우리가 직뿌리. 직뿌리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직뿌리는 보통 이렇게 그 가을하고 이렇게 그 겨울하고 이게 봄 전에는 이게 직뿌리가 이게 아주 튼실하거든요. 이 직뿌리를 직뿌리를 캐가지고 그 직뿌리를 캐서 이렇게 직뿌리를 잘 그 뿌리를 붉을 잘 털어서 말려서 이게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직뿌리를 말려서 이게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직뿌리 가루가 한 7대 한 70%라면 뭐 옥수수가루 한 30%, 어떤 때는 한 80%를 죽부리 가루를 이렇게 하고 한 20% 정도 옥수수 가루 해서 국수를 내요. 그 국수가 이게 새까매요. 예, 까만 어떤 그런 국수를 내서 그래서 이게 칡뿌리를 이렇게 식량 대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나중에 이렇게 이 칡뿌리도 이게 씨가 말라져, 씨가 말라가는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 칡뿌리도 많이 이렇게 캐 먹었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돼지 감자라고 있어요. 예, 돼지 감자라고 이게 그 땅에서 이게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어떤 그런 그런 여기는 뭐 이 돼지 감자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그런 야산이나 이런 지역에 이게 상당히 많던데 그런 사람들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뭐 먹을 수 없는 건지도 이렇게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돼지 감자를 이렇게 땅에서 이 돼지 감자도 이게 가을이면 이렇게 이렇게 캘 수 있거든요. 그 돼지 감자를 캐느라고 사람들이 온 밭에 이렇게 가서 보면 봄철이나 이렇게 가을철 봄철에 가 보면 이 그 돼지 감자를 캐느라고 해서 그 밭들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뚜져놨는데 그 곡괭이로 뭐 이렇게 호미로 그다음에 이렇게 각지로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뚜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을 몽땅 뚜져 이게 땅이 아니 사람이 이게 그 농기계를 가지고 밭을 갈아도 아마 그렇게는 갈지 못할 거예요. 정말 땅이 그 사람들이 그 이 돼지 감자를 캐 먹느라고 이 완전히 새하얀 거예요. 이게 땅이 멀리서 보니까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와 정말 이 돼지 감자를 근데 그때 그것을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저주받은 땅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나중에 중국에 와서 하나님 믿으면서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그때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게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 그 예레미야 맞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 성경에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기록한 것들이
북한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통곡을 했어요. 그때 돼지 감자뿐이겠습니까? 이 나무, 예, 나무 뿌리, 예, 특히 이게 그 소나무 송진, 예, 소나무 껍질, 이 소나무 껍질들을 이렇게 그 소나무 그 껍질들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려서 이렇게 그것도 이게 음식을 해 먹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이렇게 똥구녕이 막혀요. 이게 변비가 와가지고 이게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그 북한에서 음식 대용으로 먹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지금 이러고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역을 먹어요. 미역. 저는 이게 바닷가 옆에서 좀 살다 보니까 이 이러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직불이라든가 풀이라든가 돼지 감자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달라다 붙어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씨가 말라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미역을 주워 먹어요. 미역. 미역은 이렇게 바다 안에서 이렇게 그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는 미역들 있잖아요. 이런 미역들이 이게 파도가 치면서 이게 파도가 치면서 이게 바닷가 옆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미역들을 주워다 먹어요. 예, 미역들을. 근데 이 미역들을 이렇게 먹는 것이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미역을 주식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이런 미역들을 주워 가다가 이렇게 미역으로 이렇게 국수를 눌러요. 국수. 예. 국소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는데 소금도 없는. 저는 그래서 그때 이 미역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도 질려가지고 요즘도 이렇게 미역을 해서 만든 음식은 잘 먹지 않아요. 이 김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김. 그래서 이게 김도 저는 잘 안 먹어요. 아무튼 북한이 이게 90년대 초에 어떤 이러한 경제난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뭐 메뚜기도 잡아먹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다 잡아먹었어요. 다 뜯어먹었어요. 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농사. 예, 농사. 북한은 이렇게 농경지 한 80%가 이렇게 밭이거든요. 이게 논이 아니고 밭이거든요. 이게 북한은 한 80%가 이렇게 산지기 때문에 이게 밭이 많아요. 논보다. 근데 이 밭들이 이게 가꾸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꾸자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밭은 온통이 풀밭이에요. 풀밭. 그 정보 한 정보당 나중에 온통 밭이 이게 옥수수 밭인 게 아니라 그냥 풀밭이 되다 보니까 몇백 킬로밖에 알곡 수확을 몇백 킬로밖에 못 내는 어떤 그러한 어떤 모습들 보면서 너무 좀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농가들 가을 이렇게 하루 1년 내껏 일을 해서 협동농이잖아. 일을 해서 이렇게 가을에면 이렇게 분배한 어떤 목들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가을에면 분배한 목들을 다 나눠주는데 그것들을 연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연중에 이게 가을에 분배받은 이렇게 1년치 식량을 다 가을에 분배받는데 연중에 그 분배받은 식량을 다 이게 가을에 받아서 이렇게 연중에 구워 먹은 것들을 이렇게 물어주고 나면 벌써 1월, 2월이 되면 농가들이 이렇게 식량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구워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고려되고 보면 한국도 이러한 어떤 사채는 없을 거예요. 이게 여름에 이 연중에 옥수수 1kg를 구워 먹었다면
가을에 가면 옥수수 2kg를 물어줘야 돼요. 2kg를. 거의 2배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옥수수 1kg를 먹었다면 가을에 가서 옥수수 2kg를 물어주든지 아니면 쌀로 1kg를 물어주든지. 쌀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 옥수수 1kg를 꺼먹고 가을에 가서 2kg를 주든지 아니면 옥수수 1kg를 꺼먹고 가을에 가서 옥수수 2kg를 이렇게 물어두든지 어떤 그러한 고리대 그러한 어떤 꺼먹는 어떤 그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가을에 이렇게 분배받은 식량을 다 물어주고 나면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1월, 2월이 되면 이렇게 농가들이 이게 식량이 다 떨어지는 농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뭐 보릿고개 이런 말들을 뭐 지금 세대들은 이렇게 많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봄철에 풀이 나기를 기다리고 감자철에 감자가 나기를 기다리고 가을철에 북강냉이가 나기를 기다리고 그 해를 그 날들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정말 지옥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이렇게 2월 정도 되면 이렇게 그 식량이 떨어지고 온갖 불에 들판에 나는 어떤 이런 것들 다 캐먹고 이런 것들조차 없으면 그러면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아니 그 기물들을 파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TV라든가 뭐 가마라든가 뭐 입던 옷이라든가 팔 수 있는 것은 이불이라든가 팔 수 있는 것은 다 나가 팔아요. 다 나가다 팔아요. 예. 뭐 TV도 물론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TV가 있는 집은 뭐 극히 소수지만은 다 팔아요. 뭐 재봉기, 그런 것들을 팔면 얼마나 받겠어요. 정말 헐값에, 뭐 TV도 뭐 옥수수 한 1, 2kg면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몇 킬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다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가마솥까지 뜯어서 다 파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는 이렇게 할머니가 대대로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그 물동이가 이렇게 아주 큰 물동이가 있었는데 그런 물동이도 이렇게 다 팔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살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그런 사정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기밀도 저는 팔 것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식량 구입을 다니는 거예요. 식량 구입. 식량 구입을 그때 정말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이게 우리 가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동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조선 팔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그때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이 식량 구입을 다니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어떤 인맥, 아는 관계다, 친척집, 뭐 조금이라도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라든가 정말 그것이 어디든지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식량 구입을 전국 도선 팔도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 모습은 우리 동네나 저희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 전반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집안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이렇게 역전 같은 데를 나가거든요. 기차 역전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이렇게 어디 타 지역에 뭐 식량이 많다든가 어떤 그런 지역 쪽으로 가서 이렇게 훔쳐 먹든지 뭐 무슨 뺏어 먹든지 뭐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나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꽃제비들 거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기차 역전들에 많이 몰려요. 기차 역전들에. 예. 기차 역전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기차 역전들이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어떤 그렇게 이렇게 몰려서 어떤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그 뉴스나 그 인터넷에서 보면 그 북한 기차들, 예, 북한 기차들이 사람들이 그나 그 지붕 위에 그 전기선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기차인데 그 지붕 위에 사람들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개미처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기차들 보셨죠? 예, 그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예,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차 역전들마다 사람들이 꽉꽉 넘쳐나고, 그런데 그런 기차 역전이 간다고 해서 좀 뭐 먹을 것이 생기나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차 역전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며칠씩 이렇게 그 시체들이 며칠씩 방치되어 있는데도, 그 며칠씩 여름 같은 때는 그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 냄새. 그런 시체들이 며칠씩 방치되어 있는데도 시체를 치우는, 예, 치우는 어떤 며칠씩 방치된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치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제가 그 기차역전에서 어떤 대도시 기차역전에서 이렇게 좀 머무른 어떤 식량 구입을 다니면서 그런 머물던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차역전에 이게 기차역전에도 이게 그 기차역전을 관리하는 그 기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어떤 꽃제비들이나 거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막 몰리면 이게 역전도 이렇게 그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차역전 안에서 이게 다 내쫓아요. 예, 내쫓아 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쫓기운 사람들이 그 기차 역전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주변에서 이렇게 담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밑에서 이게 쫙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광장에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시투쟁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 잔뜩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들을 목격했는가 하면, 새벽인데 이렇게 날이 어둑어둑하게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날이 좀 발글하던 그런 시점인데, 이게 달구지가 이 기차 역전 주변에 이게 담장 이런 옆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이게 그 달구지, 소달구지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몰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이 달구지가 어떤 달구지인가 하는 걸 봤더니, 이 달구지가 이 기차 역전 주변에 이게 담장 밑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누워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어떤 막 굶어 죽으려고 말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달구지가 어떤 달구지인가 하면, 이 그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죽었는데 아직 채 목숨이 아직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 달구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맺지 와서 이렇게 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어서. 예. 실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현실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이렇게 북한이 이게 90년대 초반에 이 식량난으로 해서 북한 전역이 어떤 그 죽음의 어떤 골짜기처럼 변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